먼저 그 속보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전 실장의 1심 판결, 1심 선고 내용을 짚어보기 전에 먼저 저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 회담보다 힘든 정유라 씨 설득 얘기입니다. 글쎄요, 이제 뭐 단어의 향연입니다. 코마 상태에서 이번에는 남북 회담 비유까지 나왔습니다. 최순실 씨 모녀의 분쟁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 변호사님. 네. 정유라 씨를 만나고 뭐 설득하는 게 남북 정상회담보다 정말 더 어려운 일입니까? 일단 뭐 정상회담도 그렇고 설득도 그렇고 전제 조건이 일단 만나고 연락이 돼야 되는데 일단 연락이 되질 않기 때문에 최순실 씨 변호인 측은 지금 애를 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정유라 씨가 재판에 나와서 최순실 씨 뇌물죄에 관련돼서 불리한 증언들을 쏟아내고 났거든요. 쏟아내고 난 뒤에 지금 연락이 안 되니까 수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재판에서 이런 정유라 씨의 진술에 관련된 부분을 뭐 변론 요지서 같은 데서 이제 또 정리해서 내야 되는데 연락이 되지 않으니 이제 수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 되게 당황해하는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현정님, 저희 실제로 사회부의 김유빈 기자가 이제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인데 지금 변호인 측에서 아예 정유라 씨를 없는 존재로 생각하겠다, 뭐 이런 취재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변호인 측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또 인연을 끊으라, 그렇게 아마 최순실한테도 조언도 하고 더 이상 이제 정유라는 우리 편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재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아마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좀 믿기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과연 내 딸인데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고 계속 미련을 갖고 있는 상황 같고. 예. 그렇지만 변호인들이 좀 냉철하게 볼 때는 이미 정유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즉 정유라기는 이제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와는 한 편이 아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강한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볼 때도 이제 정유라 씨는 거의 엄마와는 이제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게 소신이 이제 저는 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사실 본인이 앞으로 이제 아들과 살아야 될 날도 있고 등등 이제 이 재판에서 결국은 본인 스스로 지금 살아야 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마 최순실도 이제는 믿기지 않는 그런 현실을 좀 이제 닥쳐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유라 씨가 저 밑에도 잠깐 나왔지만 열흘째 이 변호인과도 연락이 안 되고 잠수를 탔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최순실 씨 측 변호인단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제 증언 거부를 한 게 딸에 대한 설득, 그 과정이 좀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일만의 기대 때문에 증언 거부를 했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그 공판의 준비 기일 전에는 꼼꼼하게 정유라 씨가 진술했던 부분을 다 준비는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진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였었는데 증언을 거부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그 변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정유라 씨가 지금 이 국정농단을 관련해서 정유라 씨와 관련된 부분이 최순실 씨의 잘못된 정유라 씨에 대한 모정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순실 씨는 정유라 씨에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딸이니까 한번 믿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자기가 설득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 때문에 지금 진술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한번 설득해보고 그 뒤에 나서 아마 이제 최후의 선택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종훈 박사님, 그도 그럴 것이 최순실 씨가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분석들이 참 많은 게 인정을 하면 뇌물죄가 되고요. 부인을 하면 딸이나 엄마 둘 중에 하나가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뭐 그래서 이제 최순실의 딜레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최순실 씨한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좀 일관되게 살면 돼요. 그냥 초심으로 좀 되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 모든 사건이 누구 때문에 빚어졌나요? 정유라 때문에 빚어졌잖아요. 정유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이 발생을 했고 지금도 저는 최순실 씨가 지금 갈등을 약간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유라를 위한 게 과연 뭘까를 지금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 변호인단하고도 생각이 좀 다른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정말 정유라를 위한 길을 좀 걸어라.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이 증언 내용들을 쭉 이제 정유라 씨 증언 내용도 보고 최순실 씨 증언 내용도 보면 더도 덜도 말고 정유라만 같아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유라가 요즘에 와서 사실은 이제 진실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뭡니까? 엄마, 우리 이제 진실 다 얘기하고 벌 받을 거 있으면 벌 받고 그리고 우리 좀 다 털어버리고 정말 이제 좀 정상인으로 오래 살아가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너무 그렇다면 순수하게 접근하는 건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다면 예. 그러니까 최순실 씨도 초심으로 되돌아가라는 거죠. 딸이 그렇게 살길 바라면 그래, 딸을 위해서 뭐 나 기꺼이 벌 받을 거 벌 받고 예. 그리고 엄마로서 나중에 제대로 대접받는 게 훨씬 더 나은 거 아닌가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정유라 씨가 뭐 사회 정의를 위해서 깨끗하게 털고 가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최순실 씨와의 연결고리를 끊고 엄마의 탓으로 돌려야지 자기에 관련된 자기와 자기 자식에 관련된 안위가 조금 더 평화롭게 보장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정유라 씨에 관련돼서 한 번 더 설득해 보려는 이유가 지금 정유라 씨하고 이제 엄마와 딸의 관계를 끊고 남남처럼 살아가면 안 될 이유. 그러니까 뭐 재산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혹시 있는 건 아닌가. 결국에는 한 몸통으로 끌고 가야지 그 뭔가 밝혀지지 않는 부분에 관련돼서 이익을 함께 누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좀 추측도 해봅니다. 그 말을 해보려고. 왜냐하면 저희 주제로 얘기했던, 한번 보실까요? 최순실 씨 변호인의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보다 어려운 게 이제 딸 설득, 딸 만난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는 화면은 이제 정유라 씨와 최순실 씨의 대립 구조인데, 그런데 이분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중요한 사실은요. 최순실 감옥에 있지만은 최순실의 아직은. 독일 은닉재산 조력자와 그 조직 시스템은 그대로 작동을 잘 원활하게 하고 있고 재산 처분하고 있는 현장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놀라운 사실은 저들의 내부 제보인데요. 정유라만 있으면 된다. 정유라만 감옥 안 들어가면 된다. 그 이야기는 정유라에게 창구 열쇠를 넘겼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최태민이 관리했던 박정희, 박근혜 그쪽의 재산이 최순실에게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최순실에서 정유라로 지금 다음 세대로 가능성이 넘어가고. 있다. 예, 뭐 일단 안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은닉 재산이 정유라 씨로 옮겨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일단 믿을 수 있는 얘기인가요? 글쎄요, 이게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뭐라고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렇게 제보를 받고 가서 확인한 내용이 있으면, 그러니까 예컨대 독일에 있는 조력자가 최순실 씨의 재산을 지금도 처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면 그 돈이 어딘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돈이 있는 저수지를 알고 있다 그러면 검찰한테 얘기를 해서 독일 검찰의 협조를 받아서 그곳을 더 이상 처분을 못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돈이 있는 곳을 더 이상 돈이 딴 데로 가지 못하도록 묶어두게 한다던가, 뭐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인데 지금 그런 조치를 취했는지 아니면 그냥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좀 헷갈려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제가 믿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그러면 최순실 씨는 그 국내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모든 시스템을 다 움직이도록 해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유라 씨한테 고간 열쇠를 넘겨주고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정유라 씨하고 최순실 씨의 관계를 지금 정유라 씨가 배신하는 관계가 돼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정유라 씨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제 엄마가 필요 없어진 상태가 돼버린 거죠.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고간 열쇠까지 쥐고 있는데 만약에 자기까지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고간 열쇠를 쥐고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가 배신한 것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엄마가 나중에 나온다 하더라도 고간 열쇠를 누군가에게 맡길 수 없는 상황에서 엄마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내가 꼭 이건 틀어지고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구속되면 안 되겠다. 내가 살아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뭐 이런 식의 약간 어떤 서로 간의 공동체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유라 씨가 정말 배신을 해서 완전히 나 혼자만 잘 살 거야. 엄마는 이미 한국에 들어와서 분위기를 보니까 엄마는 이게 구속이 장기화될 게 불가피할 것 같아. 내가 노력한다고 될 거는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뭐 이른바 배신에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여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지만 안민석 의원의 주장은 두 사람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그림은 싸우는 게 아니고 이미 돈은 정유라 씨 딸에게 다 넘겼으니까 일단 투닥거리는 모습만 보여주고 나중에 우리가 돈을 찾자. 이 큰 그림이 맞다고 보세요? 참 이 드라마도 이렇게 쓰기는 상당히 어려울 텐데 지금 보면은 뭐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 완전히 그 밑에서는 다른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안민석 의원 주장이 지금 사실은 안민석 의원이 지금 유럽 가 있습니다. 이번에 뭐 그 추경안 통과될 때 안 오시고 열심히 지금 추적을 하고 계신 모양인데 예전에 뭐 이 최순실 재산이 조단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본인이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어떤 뭐 지금 페이퍼 컴퍼니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2천억이 들어가 있고 또 뭐 지금 독일에는 페이퍼 컴퍼니가 수십백 개가 돼 있고 뭐 등등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좀 내가 제 길을 좀 의심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 이런 게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독일 정부도 지금 사실은 최순실의 재산을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안민석 의원은 다른 분이 아니고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의 말이라는 거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게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만약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이거는 그림을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돼. 이거는 완전히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냥 겉에 있는 조그만 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그렇죠. 그 밑에 있는 엄청난 음모와 지금 돈의 흐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좀 안민석 의원이 지금 한쪽에만 지금 뭔가 증거는 없어요. 증거는 없는데 뭔가 본인이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 확인했다에 대한 증거가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제가 볼 때는 거기를 가우뚱하는 것 같습니다. 예.